안녕하십니까. 안생현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277강은요, 사업 인수할 때의 주시점에 대한 건데, 제가 강의를 이제 거의 한 280강까지 가니까 상담도 많이 전화하고, 또 물론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구독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직접 전화를 해요. 여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받으면 이제 잠깐씩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복잡한 쟁점이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이제 무료로 쓸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답을 해줍니다. 근데 한 분이 개인 사업과 법인 전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이제 한 10가지 강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현재 직장에 다니는데 사업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몰빵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하면서 또 하나의 일을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남이 이제 사업을 인수하라고 해서 자기가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뭐를 주의해야 되냐 이래서 제가 그거를 착안해가지고, 제가 그냥 강의하고 있는 회계세무 청년 창업 이거 말고도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남이 해오던 사업을 인수해서 내가 재창업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실사를 해야 되고 협상의 쟁점이 뭐냐에 대해서 딱 10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철학적 개념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화면 정지하면 찍어놓고요. 찰칵 해놓으시면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되고, 자 들고 싶은 사람은 보십시오. 실제 사업은 이게 사실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몇백 명이 있지만 벤처기업까지 해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몇 명, 한 대여섯 명 되고, 그나마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이 그 전체 700명 중에서 한 10%도 안 돼요. 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고 제2의 직장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아무리 명문 대학을 나와도 대기업 직장, 공기업에 취업할지 사업을 하는 건 별로 없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탄생이 돼서 성공하는 것이지 웬만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적격성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남의 사업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럴 때 첫째, 저희가 고민이 나는 누구인가 이걸 보러 알아요. 철학적으로. 자,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에 적격성이 있느냐, 꼭 외향적인 성격이 적격성 있는 건 아니에요. 내향적이라 할지라도 따지고 신중한 분이 또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격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경영학에서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스트롱 강점, 위크 약점, 오퍼튜니티 기회, 트레트 위험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것인가? 누구나 그렇죠. 인생에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고. 그래서 한 번을 잡으면 이제 그냥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3번째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3번 기회가 왔는데 사실은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기회가 왔는가? 또 내가 사업을 해야 할 절실한 상태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또 별로 내가 편한데, 보통 그래서 이 명문학교, 명문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대기업에서 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해야 할 그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 때문에 60대 갈 때까 60대 갈 때까지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직장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연봉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안 하고, 보통은 저도 보니까 학벌이 낮을수록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벌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절실한 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궁주통이라고, 궁할 때 통하는 길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탈출할 길이 많으니까 어떤 길이 좋은지 모르고 아무데나 가다 보면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상태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이 인수하라 하니까 그분이 왜 파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이거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덥석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안 돼요. 왜 파십니까? 양도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난 놀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승계자가 없어서. 저희들 태어나는 50년대 이런 베이비 시대에는 한 가족에 정말 3남 3녀 5명 6명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부모님 가업을 승계하기도 하고, 또 농토면 지방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새 이제 80년 90년대 생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부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막 제가 셋째를 낳을 90년도만 해도 한 가족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하고 난리쳤어요. 나는 그때 3명을 막 데리고 다니니까 좀 약간 뭐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은 3명이나 낳았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인구 급감 시대잖아요. 우리가 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점점 나이가 든 사람이 많을 뿐이지, 요새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30만 명도 안 되는 상당히 품질이 나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고령화. 그러니까 이게 이 나이 든 사람이 더 많고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안정한 피라미드 구조여야 안정적이지, 거꾸로 된 역사만큼 구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휴거가 별게 아니에요. 인구를 저출산하고 이 아기를 안 낳는 것, 이게 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승계자가 없느냐? 아니면 더 이상 사업에 비전이 없다,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맹점이죠. 비전이 없으면 나도 비전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다 사람은 틀리니까. 또 이 사람이 그냥 이걸 팔고 다른 사람으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 이렇다면 그것은 또 내가 인수할 만하죠. 아니면 미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 가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냐?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상대방이 왜 파는 이유를 두 번째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팔려고 하는 그 업종에 대해서 남들은 도대체 어떤가? 이걸 알아야죠. 동종 유사업종의 타사, 같은 지역 독립상권 내 유사 경쟁업종 어떤가?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 사업 탄소 분석도 해야 되고, 일부 전문가의 자문을, 이제 창업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물어보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실제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손익 실적은 어떤가? 이걸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기여이익, 순이익 상태가 어떤가? 최근 3년간 매월의 매출과 원가 상황을 이제 한번 보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통장에 월별 매출액이 갑자기 마지막 달에 확 올라갔다. 그럼 그것은 이제 갑자기 손님 끌어들이게 해서 한 것이고, 몰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요. 꾸준한 매출액이 상승했다. 그럼 괜찮고, 꾸준하다. 그럼 그것은 의미가 있고 믿을만한데, 꾸준하지 않고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플럭테이션이 심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고, 또 자신의 기여이익, 기대 손익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이만큼 있는데 그만큼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죠. 그만큼 안 나오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섯 번째,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냐? 그렇죠? 그 회사가 남이 하던 사업에 있던 자산부채, 자기자본 이용 구조는 안정적이고 실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허수는 없는가? 여기에 부회부채나 우발치, 백지영 수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인수합병 실수할 때 일부 회계사한테 정밀실사, 이걸 이제 액기션 오디시라고 해서 취득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 여섯 번째, 이제 이거 다 파악했지만 추가 이용과 비용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승계배는 자산부채 현재의 완전 반영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반영되느냐? 특히 고용승계에는 없던 임직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급여는 어떻고 충분히 주었느냐, 아니면 퇴직급여를 제대로 마련했고 주었는지, 아니면 월 1년마다 정산했는지 그 정산 기록을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그냥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죠. 퇴직금을 DC형이나 DB형으로 외부 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따져가지고 안 돼 있으면 그만큼의 추가 요인을 마이너스 빼야 되죠. 빼면 된다. 이럴 때 이제 일곱 번째 대가, 얼마예요? 나가는 거예요. 얼마예요? 왜냐면 얼마를 미리 얘기해버리면 이거 이제 계약됐다 해서 이제 상대방이 밀어붙이는 문제가 생겨서요.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얼마예요? 물어봐요. 모든 액정을 다 분석한 후에 기업가치, 자산, 사업가치를 평가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퍼블릭 어카운팅, 프라이빗 어카운팅 업무로서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저희 회계사 120명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계법인의 DCF 평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매출액의 1배냐, 1.5배냐, 아니면 이익의 10배냐. 보통 이익에 대해서 이자율이 10%라고 치면 10%를 역으로 하면 10배가 되거든요. 5%로 하면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20배수, 이렇게 30배수 할 때는 현재 시장 이자율을 아니면 성장률까지 감안해서 5%로 보면 20배수가 나오는 것이고, 3%로 보면 30배수가 나오는 거고, 10%로 보면 10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배수에 대해서, 아니면 총 자산에 대한 배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영어로 PBR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가치할 때 산정한 지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외부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잘 하는 것이 쌍방 팔고자 하는 분과 사고자 하는 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저희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그래서 저희 안세회계법인은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가 얼마인가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으면 어떤 방법으로 인수할 것이냐가 또 중요해요. 개별자산 권리만 인수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개별 양수도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10% 되고 상대방은 매출 부가세 내고 나는 매입 부가세 빼고 그럼 사업 포괄 양수도를 해서 거기에 있는 영업적 권리, 고객 관리, 그다음 이론까지 자산 부채를 현 포괄 양수도로 해서 부가가치가 쌍방이 면세되니까 서로 매출세액이나 매입세 공제받을 일이 없어 편하죠. 또 개인 사업자를 인수할 것이냐, 법인 인수할 것이냐, 합병할 것이냐, 아니면 저쪽에 있는 사업의 우발적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법인을 분할해서 아니면 이제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해서 합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도 전문가들이 다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간단한 시간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수 방법을 결정했으면 내가 이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 정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을 그냥 하늘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건 보통 일상적인 도소매 거래, 소규모 자영업이나 적은 인원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사업할 때 이럴 때 하지만 법인으로 할 때는 이제 제조 IT 이렇게 롱텀 장기적으로 중대 규모의 어떤 장치 산업을 한다든가 할 때 다수 연합의 자본 조달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컨소시엄이 있어서 지분이 많이 참여돼야 되니까 그렇죠. 많은 인재가 필요할 때는 이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했는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있어야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향후 방향이 이제 현재 인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느냐, 수출을 확장할 수 있느냐, 프랜차이즈로 내가 가맹점주가 돼서 뭔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지 비전이 느껴진다면 하는 것이고, 전 직장 퇴사 후 전략 투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전문 경영에 영입해가지고 그냥 부분적으로 더블 인컴, 더블 잡을 해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 채용 등 할 때 세금이나 재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특히 요새 재테크에 제한법에 그냥 엄청나게 1000조 정도가 있어가지고 시행령까지, 시행규칙까지. 그래서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래도 적용해서 세금 혜택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창업 후 성장 후 급격한 성장 시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자연사채냐 아니면 이제 신진수거이냐 또 증시 성장을 통해서 IPO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때는 투명회계하고 적법세금이 중요해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또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잘 보여서 또 추가 조달을 받고 또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투명회계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지 분식회계를 하면은 모든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아주 부정직, 불법, 최악의 불법 행위가 분식회계다. 왜냐하면 복수의 수천 명, 수백 명을 갖다가 아주 패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세회계법인은 투명하게 앞장을 서기 위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경영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이 있으면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세회 대표 강정혜였습니다.